안녕하십니까. 북헌터 채널의 진행을 맡은 채꼴라주입니다. 이번 39회차부터는 한국과 주변국의 역사 참조책들을 안내드리는 순서로 우선 우리나라 역사책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 사건 등 오랫동안 검정된 국사교과서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우리 현대사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또 정부 공권력이란 말이 경우에 따라선 정의롭지 못한 정부의 공적인 폭력이란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현재 진행 중인 미얀마의 시민 시위를 보면서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을 주권자로 하는 나라의 최상위법이 헌법인데 이 법 자체가 현 군부의 통치를 정당화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모든 행동이 정의의 원칙에는 맞는다 해도 이미 불법화돼 버린 현실에서 시민들이 시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군부 정권하에서 국민의 대통령 직접 선거를 요구하면서 헌법 개정을 요구했던 대규모의 시위들이 있었고, 그래서 미얀마의 시민 시위에 지지를 보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개인들도 부끄러웠던 과거가 있다면 구태여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지만 국가 권력의 경우는 더더욱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평소 궁금했던 우리 현대사를 알고 싶을 때 참고할 만한 책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우리 현대사와 관련해서 세 권의 책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책은 우리 국사 전체를 망라해서 저술한 뿌리 깊은 한국사 세미 깊은 이야기라는 책으로 7권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책입니다. 현대사 편은 마지막 제7권으로 전체 1000페이지 분량인데 함께 붙이만 유신 정권 하에서의 긴급조치 구호 전문, 김재규 법정 최후 진술 전문 등 다양한 사료들만 보고 있어도 흥미로웠고 저자 자신의 주장보다는 좌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역사 그대로를 알려주고 싶어한 유승열 교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책은 제목이 비슷한데 남북한의 현대사에 대해 저술한 웅진 지식하우스의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그리고 북한 현대사입니다. 특히 북한 관련 정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우려 등으로 보급된 책들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현재의 북한 실정을 이해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현대사 책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 서적인 뿌리 깊은 한국사 세미 깊은 이야기는 보시는 것처럼 고조선 삼국편, 고려편, 현대편 등 전체 7권의 세트로 되어 있고 이번 회차에는 제7권인 현대편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현대편은 해방 이후 한국사를 42개 주제로 해설한 1000페이지 분량의 책입니다. 각 주제들에 대한 본문마다 자료샘이란 이름으로 당시 제정된 법률, 논문이나 신문 컬럼, 대학교 내 시위 학생들의 대자보 전문까지 다양한 사료를 부침하고 있는 게 큰 특징이었습니다. 자료샘에 부침한 사료들의 분량이 본문의 분량보다 훨씬 많은데 아주 절제된 본문 기술로 주장은 적게 하고 객관적인 사료를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읽는 사람들이 각 역사 주제들에 대한 의견을 갖게 하려는 저자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접해왔던 국사책과 다르게 느끼며 훨씬 재미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4장의 7개 주제 중 일제 잔재 및 반민족 행위자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일제잔재 및 반민족 행위자 처리에 대해 기술한 31페이지 분량의 내용으로 본문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단 문제 등 5개의 소주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부침 사료 부분만 22페이지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해방 후 친일 인사 처리 문제가 반공이란 이데올로기에 가려져
일제 시절 형사 역할을 하며 조선인들을 괴롭혀왔던 친일 인사가 해방 후에도 반공을 제1의 가치로 하는 정부에 다시 중용돼서 여전히 같은 역할을 했다는 비판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어 선정하였습니다. 해방 후 조선총독부, 일본인 회사, 그리고 일본인 개인들이 소유했던 재산들은 미 군정청의 소유가 됐고, 군정청은 토지 경우는 신안공사란 기구를 만들어 관리하게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개혁 방향이 아닌 연고자 불화 방침을 정해서 시행했고, 친일 인사의 토지를 몰수해서 빈농들에게 무상 분배하자는 개혁안도 지주층 출신이 많았던 한국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조차 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1949년에야 농지개혁안이 통과되어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이 채택됐지만 지주층에게 유리했고 농민층에게는 부담이 크게 가중된 결과가 되어 아쉬운 부분이 많은 개혁이었다고 합니다. 친일파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1947년 당시 미 군정 자문기관이었던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 민족 반역자나 협력자 등에 대한 특별조례를 제정하였지만 미 군정이 이미 친일 영역의 경찰, 관료, 정치인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준을 거부했고 정부 수립 이후에는 관련 법안 공포도 하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제 때 국권 탈취에 적극 협력한 자와 자기를 받은 자, 그리고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 등을 재판에 회부할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 정부는 치안 혼란으로 이런 활동이 공산당을 돕는 일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비협조적이었고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체제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상황에서 친일파 청산보다는 내부 단결과 반공태세 확립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침 자료 중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조병옥 박사 회고록을 일부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 소개드립니다. 친일파라 해도 실제 악질적인 친일파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연명책으로 친일한 사람들이라 전직 경험 등을 인정해서 국립경찰관으로 등용하게 되었다라고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읽은 이해가 될 듯도 한 회고담입니다만 어쩐지 고통 속에 신음했던 일반 국민들보다는 기득권층의 연민의 마음을 더 주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서적인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사는 서중석 교수가 해방 이후 우리 현대사를 70개 주제로 정리한 500페이지 분량의 책입니다. 유신체제 반대 운동 등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한 저자는 다른 저작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전집 20권을 저술한 바 있는데 풍부한 그림과 사진을 수록해서 한 권의 책으로 엮은 이 책이 좀 더 친밀하게 느껴져서 이번 회차에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1960년대와 70년대 행해졌던 극단적인 반공교육, 국가주의 교육이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극단적인 반공교육, 국가주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 책에 기술된 내용으로 화면 상단에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줄지어 서 있는 학생들과 1968년 대통령 명의로 발표된 국민교육헌장 선포식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브론삐라 신고 포스터와 고등학교 교련복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 시기 우리나라 초등학교 모든 교과서 표지를 넘기면 바로 첫 장에 국민교육헌장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었으며 국민교육헌장 전문중 일부를 브랭크로 두고 이를 맞추어 내는 쪽지 시험을 수시로 치러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헌장 전문을 암송해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중국 측 협상 대표가 미국 측 대표와의 회담 중에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미국 대표에게 미국에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있고 중국에는 중국식 민주주의가 있다는 말로 맞받아쳤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는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란 말과 함께 국적 있는 교육을 강조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자체를 국정교과서로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시기에 학교나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공산군의 학살, 방화 등의 만행하고 남침 계획, 김정일의 세습 등을 반복적으로 교육받으면서 어린아이도 북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심을 갖게 됐고, 북한 주민들이 같은 동포라는 생각보다 접촉하기 어려운 괴물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진 병든 교육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공 이데올로기가 일방적으로 주입되던 이 시기에도 장준하 씨가 발행하던 사상계, 그리고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등 민중지향적인 사상과 학문이 상당 수준까지 제시되기도 하고, 최인훈 소설의 광장이나 김지아 시인의 오적이라는 시 등 전체주의적인 사회를 비판하는 문학 활동도 활발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서적인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는 다양한 다큐 사진과 함께 북한 현대사를 65개 주제로 정리한 400페이지 분량의 책입니다. 과거의 우리 역사를 모두 공유하고 있는 북한의 현대사를 알고 싶어 찾은 책으로 김성보 교수 등 3명의 전문가들이 연구자들 차원에 머물러 있던 북한 역사 관련 자료들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 들어 북미 협상 전망을 어둡게 보는 전문가들도 많고,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고위층의 발언을 뉴스로 접하면서 이런 뉴스들에 대한 문해력을 높이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이 책의 맛보기 독서로는 5장에 있는 집단주의 생활 양식과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북한 현대사 65개의 주제들 중에 집단주의 생활 양식과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북한의 전매 특허 중 하나인 매스게임 사진과 배급받기 위해 줄을 선 주민들 사진, 그리고 교회에서 미사를 올리고 있는 모습과 혁명 가극 영상 등 다양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집단주의는 해방 이후 토지 및 기타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를 철폐하면서 생활 양식이 되어갔는데, 주체 사상화를 통한 단일 사상 체계가 구체화되면서 보편화되었다 합니다. 주민들은 만 5세가 되면서부터 가입하게 되는 소년단부터 성장해 가면서 청년동맹, 그리고 노동자가 되면 직업총동맹, 농민이 되면 농업근로자총동맹 등 어느 단체라도 소속하게 된다 합니다. 이들 단체들은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한묶음으로 묶어내는 역할을 하고,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생활과 관련해서는 노동당이 종교를 일종의 미신으로 보는 입장이었지만 1970년대 초에 제한적으로 대외 개방을 추진하면서 관변적인 종교단체가 공식화됐고, 1980년대 말에는 평양의 몇 곳에 성당과 교회가 설립되었다 합니다. 불교의 경우도 각지 사찰에서 1년에 3번 정도 기념법회를 열 수 있게 됐지만, 기독교나 불교단체 모두 사회적인 의미를 가질 정도의 영향력은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학 예술과 관련해서는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세우는 데 우선적인 의미를 두고 있고, 모든 장르의 문학 예술은 이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움직이고 있는데, 참고로 북한의 혁명 가극인 피바다나 꽃 파는 처녀들의 영상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우리 역사 참조책으로 뿌리 깊은 한국사, 세미 깊은 이야기 현대편하고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그리고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 등 3권의 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북헌터 채널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다음 40회차에는 중국 근현대 역사와 관련된 책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